자, 35번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ider units of measure.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측정 단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센티미터, 그죠? 킬로그램, 피트 이런 측정 단위들이 있어요. 자, 측정 단위는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서술 디바이스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We are familiar with using in physics. 물리학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기술하고 서술하는데 우리가 쓸 때, 그죠? 무언가를 표현하고 기술할 때 당연히 킬로그램, 그리고 뭐 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피트 이런 단위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종류의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using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없어서 당연히 we 이하부터 physics까지는 앞에 있는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이 부분 선행사로 잡아주고 있고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 생략됐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using 뒤에 목적어 없고 앞에 목관대 생략 앞에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선행사 되겠습니다. 기술하고 묘사하는, 서술하는, 그죠? 직접 쓰고 표현하는 descriptive, illustrative 같은 표현입니다. illustrative.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친숙한 서술 장치의 종류인 측정 단위. 자, 뭐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공간적인 거리를 계산할 때 공간적인 거리 예를 들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 이 두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다. 혹은 몇 피트입니다. 이렇게 측정 단위를 이용해서 descriptive 뭔가 서술하고 표현하죠. 괜찮지? 자, spatial distance 공간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space의 형용사적인 표현이죠. 공간적인 거리는요,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어요. in terms of feet, 나왔습니다. 몇 피트냐, 혹은 meters, 몇 미터냐, 혹은 뭐 피트나 미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some other unit, 어떤 다른 유닛,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공간적인 거리가 표현될 수 있다, 주어질 수 있다, 뭐뭐의 관점에서, 측면에서라고 하는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will be the same regardless 상관없어. 그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대요. 물리학에서 적용되는 원리 원칙 미터, 20미터, 10cm, 그죠? 각각 정해져 있는 단위 수치가 있어요. 그 피트를 미터로 바꿨을 때, 그죠? 뭐 1미터는 뭐 몇 센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인 단위나 측정을 이용하고 있는 그걸 모두 포함하는 물리학적인 원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물리학 속에 들어가 있는 미터나 피트나 센티미터나 이러한 단위 측정,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different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골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적용되는 모든 물리학적인 원리는 어떻다? 동일하다. the same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겁나 중요한 문장이다. 자, 다시 피트나 미터나 some other unit 이렇게 단위나 측정이나 척도는 다 어떻다? 달라요. different예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러한 단위나 측정 기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물리학적인 원칙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죠? 1m는 몇 센치고 몇 피트는 뭐 몇 미터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수치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자, 뒤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regardless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에 관계없이 뭐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측정 기준이나 단위나 그죠? 척도에 관계없이.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단위 선택에 따라 단위야? 단위는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척도요.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측정 단위. 이런 거 다 이거 다 단위예요. 단위, 척도, 측정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런 단위 선택에
따라서 수치값 어때요? 수치값 당연히 바뀌죠. 그죠? 1m는 몇 cm, 그죠? 뭐 몇 피트는 뭐 더 다시 바꿔가지고 전환해서 뭐 몇 미터, 뭐 몇 센티미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수치값은 다 달라요. 디퍼런트예요. 굉장히 임의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단위의 임의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and 물리학은 어떻다? The same.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리학을 다른 말로 내가 패러해볼까요? 실제 세계에 변하지 않는 속성. 물리학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원리 원칙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물리학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학의 구체적으로 뭐? 원칙, 원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 변하지 않는다고요. same입니다. 얘는 same.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the same 체크합니다. the same 체크하시고 the same, identical 이런 표현 있죠. 그죠? 동일한.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요. unchanged. 일단 identical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계속이요. 자, we conclude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봅시다. Physics, 물리학은요, doesn't prefer one unit of length. 아까 뭐라고 했죠? A와 B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는 길이를 말할 수 있고 결국 물리학 속에서 이 길이를 나타내는 유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트도 있고 미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개만 원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학은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길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길이의 어떤 하나의 단위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만 픽스해서 쓰려고 하진 않는다고요. 피트도 있고 미터도 있고 뭐 다른 단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some other unit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의 단위로만 쓰려고 하진 않는다. 그걸 선호하진 않는다.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may choose,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yone we like for reasons of convenience. 우리가 편의상의 이유로, 내가 편리한 단위로, 좋아하는 단위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피트가 편해? 그러면 편의상의 이유로 피트를 정하고 A와 B의 사이의 거리를 피트로 나타내는 거죠. 나는 미터가 더 편해. 미터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and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함의 주로. 피직스는 결국 길이의 한 가지 단위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혹시나 함의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선택하세요. 선지에서 선택하세요. 자, physical 물리 법칙은 그죠? 물리학에서의 원리 법칙 보라색이 없나요? 자, physical laws 물리 법칙은요, operate 적용합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뭘요? the same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표현하려고요.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적용돼요. 뭐에 개의치 않고요. regardless of 어떠한 단위가 units are used 사용되어지는지 개의치 않고 물리적인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니까요. 괜찮지? 자, 핵심적인 키워드 the same이고요. 물리학 법칙은 the same. 그런데 단위는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단위라고 하는 건 단위가 한 가지만 있던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단위별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개의치 않고 결국 이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단위의 임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임의성 좀 이따가 영어로 표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이 단위가 임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choose라는 표현. 그죠? 픽할 수 있어요. 그것 중에 우리가 편의상의 이유로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나 어법적인 거 하나 더 체크하자면 앞에 관계대명사 생략, like 뒤에 목적어 없고 목관대 생략됐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 anyone, 그쵸? 여기는 one은 뭘 받아요? 앞에 있는 unit of length 길이의 단위 그죠? 길이의 단위 중에 어떠한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길이의 단위 중에 어떠한 하나 그래 길이 단위 중에 그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단수 취급이니까 앞에 단수로 나와서 원스 아니고 원으로 맞춰줬습니다. 계속요. 자 결론 지었고요. 구체적으로 결론 한 번 더 짓습니다. conclude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further 더 나아가 대리아라고 하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further라는 표현 잘 알아두십시오. 더 나아가 farther 안 돼요. farther는 물리적으로 정말 멀었을 때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뭔가 좀 더 깊게 심화적으로 그죠? 정도나 그런 표현을 나타낼 때 further를 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대리아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Any feature depending on that choice. 그러한 선택에 따른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그러한 선택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죠? 물리학 속에서의 여러 단위가 있고 내가 편의상의 이유로 선택했던 그 단위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트를 선택했다? 피트에 대한 선택입니다. 미터를 선택했다? 미터에 대한 선택이에요. 미터에 대한 선택. 그래서 that choice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that choice가 어떤 선택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단위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편의상의 이유를 선택했던 그 단위 선택에 따른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such as부터 묶으세요. 컴마가 있으면 뒤에 컴마가 또 있겠죠. 전명구니까 locations까지 각을 닫아보세요. depending on 전치사 취급하셔도 좋아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른 괜찮고요. ing로 어쨌든 왔으니까 이렇게 꾸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혹은 뭐뭐에 따른 어떤 특징이든 그 특징은 is not out t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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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절에 any feature가 주어 다시가 되고요. 그리고 any feature와 대꾸를 이루는 동사 어디 있습니까? is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locations 따위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좋아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아까 말했던 그 단위별로 내가 선택했던 단위의 선택에 따른 특징 예를 들면 such as the particular numerical value assigned to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two locations. 아까 말했죠? 공간적인 거리 A와 B라는 그 사이의 지점 두 개의 지점 locations A와 B의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사이에 이 공간적인 분리에 부여된 어떤 특정한 numerical 체크하세요. numerous 수많은 넘은 얘들아 어근에서 숫자를 말해요. number 그래서 numerical 수치에란 뜻입니다. 수치의 수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value는 뭐 값을 말하겠죠. 특정한 수치적인 값 10m 5cm 그죠? 이런 식으로
2피트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에 부여된 각각 단위별로 맞는 특정한 값 그죠? 그거와 같이 어쨌든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 단위별로 나올 수 있는 단위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별로 나올 수 있는 단위에 대한 특징은 It's not out there apart from 그 단위의 선택과 떨어져서 단위의 선택과 떨어지고 단위와 분리돼서 세상 저 어딘가에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얘들아 잘 봐. 이미 벌써 그 단위에 부여된 특정 값이야. 1피트, 10cm, 0.5m. 뭐야? 그 단위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단위에 대한 측정 값, 그 특징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떨어져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수 없죠. 동떨어져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트를 선택했는데 피트와 관련된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럴 수 없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체크하세요. 보라색도 갈게요. 함의 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 아닙니까? 그죠? 저기 세상 어딘가에 내가 선택한 단위 선택과 동떨어진 저기 어딘가에 그 수치가 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봐라. 이중부정 썼지? 그치? 단위를 선택했고 그 단위에 따른 선택. 그 단위에 따른 선택 없이 is not real. 실제하진 않는데. 얘들아, 그 단위를 선택했으면 단위 선택에 맞는 뭐가 필요해? 수치적인 값이 나오죠. 얘와 어울리는 단위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값이 아니라 단위 값이라고 쓰면 좀 더 이해가 될까요? 단위를 선택했고 그거에 맞는 단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피트? 그럼 여기 피트 값. 여기 미터? 그럼 여기 미터 값.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단위의 선택에 따른 실제하는 값이 나온다고요. 단위의 선택 없이는 실제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단위랑 맞춰서 그 값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의적인 내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apart from 뭐뭐와 동떨어져 따로 떼어내서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independently of, interdependent는 무슨 뜻이죠? 상호 의존적인이란 뜻이에요. interdependent. 근데요, independent는요, 독립적인이란 뜻이죠. 떨어지고 분리된 느낌입니다. 빨리 써. independently of a choice of a unit. 단위를 선택했고 단위의 선택에 독립적으로 세상 어딘가에 그 단위 선택에 대한 값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단위를 선택한 거에 맞춰서 단위 값이 나오기 때문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이래. 중요한 문장 꼭 체크해 주세요, 얘들아. 4번 보라 색깔도. 어사인 단어 체크할까요? PP 형태로 부여된입니다. 앞에 있는 수치적인 값을 꾸며주고 있고 특정이라고 붙인 particular는 당연히 앞에 있는 그 단위 선택에 따른 값이기 때문에 particular가 들어간 거예요. 특정한 값이죠. 단위별로 단위별로 주어진 수치 값이니까 particular가 굉장히 어울리죠. (5번이요) 자, 지금 여태까지 뭐 했죠? fit 했어요. 공간적인 거리를 나타낼 때 길이의 단위 뭐 있죠? 피트, 미터 혹은 다른 단위들. 자, 이번에는 온도 할 거예요. 온도. 얘들아, 온도를 잴 때 온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뭐가 있어요? 화씨가 있고 섭씨가 있죠. 파렌하이트가 있고 셀시어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거 말고도 켈빈 스케일, 켈빈 척도도 있어요. 야, 온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단위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네. 그죠? 뭐야? 야, 자지마. 졸지 마세요. 그리고 얘들아, 강평에 졸려요.
잘 봐. 그래, 내 수업이 졸릴 수도 있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 수업이 졸려서 도움이 안 됐으면 그만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평에 졸려를 쓴 거는 날 깨워주세요 라는 뜻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래서 진짜 졸리다. 이름을 옆에다 살짝 써. 그럼 내가 티 안 나게 깨워줄게. 티 안 나게. 졸려요 얘기해. 뭐 예를 들어 손이가 썼단 얘기가 아니야? 손아? 이렇게. 그니까 너가 썼단 얘기가 아닌데 손이가 지금 약간 졸아가지고 살짝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이름도 불러가면서 여러 번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이름을 쓰시라고.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졸린 사람을 깨워줘야 하는데 나 너무 답답해. 너무 깨워주고 싶어. 그 친구가 누굴까 너무 궁금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이름을 꼭 써주세요. 알았죠? 자,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파렌하이트, 셀시어스, 켈빈 스케일 이렇게 단위가 많아요. 자, 이러한 단위의 관점에서 단위별로 당연히 마찬가지로 온도도 쓰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단위별로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한 물리학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원칙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를 또 쓰고 있죠. Nothing in the physics. 물리학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changes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들아 everything이 뭐예요? the same 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nothing changes를 썼죠. 그죠? everything unchanged. 그치?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자, when we switch from one scale에서 to another scale. 척도란 뜻입니다. 척도가 뭔데? 유닛이요. 그게 뭔데? 측정이요. 척도, 유닛,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standard, 괜찮아요. 이런 단어들, measure, 아까 쓴 거 다 써봐. 그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척도에서 또 다른 scale. 당연히 another이니까 단수 취급이야. from A to B입니다. 하나의 척도에서 또 다른 척도로 우리가 스위치할 때, 스위치 전환시킬 때, 바꿀 때, 변화시킬 때 체크하십시오. switch from A to B 이렇게 체크합니다. switch from A to B A에서 B로 스위치 전환할 때 물리학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다. nothing 들어가야 됩니다. everything 절대 안 돼. 그럼 뒤에 있는 단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또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뭘 통해서? 온도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5번도 중요해요. 자, 그럼 갑니다. 2번의 주제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했으니까 주제고요. 자, 여기서는 예시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바탕으로? 거리요. EX 1번입니다. 예시 1번이라고 쓰면 좋겠네요. 공간적인 거리, 랭스에 대한 얘기로 단위의 임의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리학적인 원리는 어떻다? same이다. 자, 그런데 5번에 또 얘기하고 있죠. 예시 2번으로. 자, 온도는 예시 2번일 뿐이에요. 온도를 가지고 와서 결국엔 하고자 하는 얘기 뭐야? 파렌하이트, 셀시어스, 켈빈 스케일 전부 다 단위별로 다 임의적인데 그런데 물리적인 부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통해서 그죠? 단위, 온도에 대한 단위 선택의 임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에서 확장이라고 쓸까요? 임의성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단위든 측정이든 척도든 간에 뭘 선택하든 물론 얘네들은 디프런트하죠. 여러 개가 있어서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물리학적인 원리는 원칙은요? 뭐 사실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쁜 단어로 불변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요약의 형태로 나왔을 때 불변성 한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선지에 나오겠죠. 계속요.
자, we conclude that 우리는 또 대디아를 결론 지을 수 있어요. The choice of scale. 자, 이러한 척도의 선택이, 그죠? 파렌하이트, 그리고 셀시어스, 뭐 켈빈, 또 상관없어. 자, 그럼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단위의 척도의 선택은 이제 나오네.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그죠? arbitrary합니다. 임의적이에요. 이 단어 교과서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인, 랜덤 뭐 이런 걸로 내가 바꿔줬던 것 같은데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서술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뭔가 쓰려고 할 때 이런 단위별로 나눠서 선택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서술상의 임의적인 선택이며 그리고 that. 대시 하나 더 나왔죠. 명사절 1번이고요. 명사전 2번입니다. 그죠? 명사절 두 개가 병렬구조 연결. Any feature that depends on that choice. 그러한 단위 선택에 따른 어떤 특징이든 간에 그것은 그 단위에 의존적이다. 당연하지. 내가 파렌하이트 선택했으면 화씨로 적용하고 셀시어스 선택해 섭씨로 적용하고 그치? 그거대로 맞춰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수치화 시키는 거죠. 척도에 의존하는. 근데 여기 인디펜던트 당연히 안 되지. 이 표현 바꿔볼까 내가? 척도에 의존한다? 얘들아, 척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척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척도에 따라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 물어보겠죠. 문맥 어휘로 많이 어렵게 낸다면. 척도에 상대적이다. 척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arbitrary 했잖아. 랜덤. 뭐 subjective. 객관적인 건 아니죠. 바뀔 수 있으니까요. different의 의미가 있어서 임의적이기 때문에 랜덤이다. 6번도 중요하네요. 6번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한 단위 선택, 척도 선택은 임의적인 선택이며 그죠? 그리고 결국에 그 단위 선택에 따른 특징도 그 단위에 의존한다.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여기 박스 1번 그리고 여기 박스 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 A, 여기 B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빈칸 문제로 나오게 되더라도 패러가 될 때 원래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버전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패러에서 넣을 수 있어요. 됐어요? 한 문장 정리할 거예요. 6번은 요지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2번 주제, 5번은 강조, 그리고 6번은 요지. 한 문장 정리. Arbitrary choice of measurement unit and 불변성. 아까 나왔죠? 불변성. 이런 거 이제 요약문 선지에 나오는 거예요. invariable. 변하지 않아요. 불변해. 불변성. 그치? 불변성. 명사 형태로. 뭐가 불변성이니? physical laws. 법칙이. 규칙이. 원리가. principle. 불변성이라고요? 얘들아, 불변성이라고? 그러면 물리학 원리 원칙은 임의적인 단위의 특성과는 별개네? 별개해. 따로따로. 독립적이다. 독립성 써 빨리. independence. 이렇게 봐봐. 이거랑 똑같은 단어야? 아니지. 맥락상에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수능도 이렇게 났다고. 얘들아, 내가 초록색으로 체크할 거는 요약문에서 빈칸 채우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 표현이에요. 100% 이런 데 나와.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녀오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잠을 깨기 위한 노력은 선생님 토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더운가요?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자, 36번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거지만 삼투압 현상에 대한 얘기를, 삼투압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다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 생물들이 어디 살아요? 바닷물에 살아요. 바닷물 어때요? 짜요. 그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염도 차이를 잘 조절해가지고 이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 그지 생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지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갑니다. 36번이요. Even though, 비록 sea creatures live in it. 어디에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해양 생물들은 물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닷물이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소금기가 제거된 그런 물을 말할 거예요. 자, 해양 생물들은 당연히 물에 살고 있지만 물 말하는 거예요. 물, 워터.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need to take in water. 물 섭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For their bodies. 그들의 몸뚱이가, 그들의 신체가 to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을 마셔야겠죠. take in. 섭취하다. 마시다. 섭취하다. 먹다. consume. 또 뭐 있네요? ingest. 이런 단어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to function,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있어요. 당연히 의미상 주어겠죠. 그들의 몸이, 신체가 적절하게 to function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주제예요. 비록 그들이 물에 살고 있어도 결국 그들은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들의 신체가 적절하게 잘 기능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세요. 결국엔 바다 생물도 뭐가 필요해? 물 마셔야지. 물 섭취 필요성. 그런데 뭐 없애? 염분 없애야죠. 그죠? 염분을, 소금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요. 자, they.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it might bring with it. it 물이요. 물이 might bring with it. bring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죠. with 전명구잖아요. 물과 함께. 뭐 아가미로 들어가거나 뭐 어쨌든 물을 마실 때 당연히 소금 바닷물이니까요. 물이 물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여분의 소금을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제거할 필요가 있대요. 뭐 알아서 제거하고 먹겠지. 그럼 기능이 있겠지, 물고기한테. 같은 표현 remove. 너무 쉽죠? eliminate 하나 적을게요. 그러면 물을 섭취하는데 그냥 소금물을 마시는 게 아닌가 보네. 그죠? 그 물에 엑스트라 솔트를 제거해야 됐대. 일부 그죠? 여분의 소금을 제거하고 마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종이에 엑스트라 여분의 소금을 제거. 역시나 이 문장도 bring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목간대 대절 생략된 거지. 자, 이제부터 이제 소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자, salt. 소금은요. 물을 흡수해요. like a sponge처럼 흡수하죠. 얘들아, 소금 더미를 잔뜩 쌓아놓고 소금 더미에다 물 뿌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녹죠. 그쵸? 왜? 소금이 물을 흡수했으니까요. 그럼 젖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absorb, 흡수하다 라는 표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흡수해요. 쏙! 물 흡수해요. 쏙! 흡수하죠. 물을 쏙 흡수해요. 어떻게 해요?
so 같은 표현이에요, 얘들아. suck up. 끌어당겨요. 물을 끌어당깁니다. 물을 끌어당겨. 흡수해. soak up. 쏙 흡수해요. 쏙.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소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작은 접시 위에다가 작은 소금 더미를 놓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add enough water to the side. 소금 더미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조심스럽게 그 옆에다가 충분한 물을 추가합니다. making부터 salt까지 가로 뭐 하면서요? making sure 대리아를 확실히 하면서요. on edge 가장자리가 옆에 쌓아놓은 소금 더미 그 끝을 터치할 수 있도록 그죠? 물을 부었을 때 물의 가장자리가 소금 더미 그 끝을 그쵸? 소금을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러면 소금은 물을 흡수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물을 부었을 때 가장자리가 만나면 슉 녹아가지고 흡수를 하게 되겠죠. 자, 어법 뼈대만 다시 잡을게요. if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if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alt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주절에 will absorb 왔어요. 그럼 얘는 조건 부사절일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늘빛. 그래서 will absorb. 자, 중간에 관계 분사구문 들어갈 수 있어요. making sure 뭐뭐 하면서 as you make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대절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로 생략 가능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는 you have a pile of wet salt. 다시 수정할게요. 혜원아. wet. 뭐요? 젖었어요. 물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소금이 물을 흡수했으니까 아까는 고체 덩어리였는데 물을 흡수해서 젖은 소금 더미가 됐습니다. 자, 그럼 대리아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It has increased in size.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부피가 커졌죠. 아까는 소금만 있었지. 근데 거기다 물을 합쳤으니까 당연히 그 부피 규모는 어때요? 커졌죠. 비록 물에 녹았죠. 그렇지만 얘를 다시 결정체로 만들어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소금의 결정체보다 물이 들어갔을 때 그걸 다시 결정체로 만들었을 때 얘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decline, reduce 뭐 이런 걸로 그죠? 여러분들을 혼란을 빠뜨리겠지. 반대 반이어를 가지고 그러면 증가했다는 얘기죠.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expand, 확장됐다, 확대됐다 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부피가 커졌어요. 부풀어 올랐다. 부풀어 오르다. 뭐죠? 부풀어 오르다? 단어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PP 형태로 쓰였죠? have PP 아닙니까? PP 형태는 조금 바뀌어서 불규칙이에요. swollen으로 써주시면 얘는 부풀어 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PP 형태로 썼어요. 일부러. 왜냐면 원형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The same principle. 동일한 원리가 applies to sea creatures. 해양 생물에게도 적용된대요.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다. 얘들아 이런 표현들. 앞에 어떤 원리나 원칙을 설명하고 나서 위에 있는 원리 원칙이 앞으로 설명할 뒤에 있는 예시에도 뭐야? 적용될 거야. 그럼 이런 거 뭐로 나오냐? 삽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원래 삽입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적용되다. 어디에 적용되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the same principle에 밑줄 쳐놓고 동일한 원리 원칙이란 무엇인가? 함축된 의미를 1, 2, 3, 4, 5번에서 골라라. 화미추론으로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동일한 원리 원칙이란 과연 어떤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걸까요?
있으니까요. 물을 흡수하는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소금은 물을 뭐 한다? 흡수한다. 부피가 왜 커졌죠? 소금이랑 물이랑 합쳐졌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36번까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자, 만약에 the body fluids in a sea animal, 해양 생물의 신체에 있는 액체예요. fluid, 액체. 체액이라고 해볼까? 체액. 몸속에 있는 물, 체액. 해양 생물의 체액이 are saltier, 더 짜. 체액이 더 짜. 소금기가 더 있어. 뭐보다? 밖에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닷물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에가 더 짜서 소금이 더 있어. 그럼 당연히 밖에 있는 물을 뭐 하겠어? 흡수하겠지. 소금은 물을 흡수한다잖아. 스펀지처럼. 하늘비, 그치? 근데 체액이 더 짜. 밖에 있는 물보다. 그러면 바닷물을 뭐 하겠어? 흡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보고처럼? 부풀어 오르겠지. 계속 물을 흡수하니까. 보고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보고는 열받아서 부풀어 오르는 거고. 그치? 그럼 부풀어 올라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갈 거야. 자, 그러면 해양 생물의 몸속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소금기 더 있다고 했으니까 saltier. 그 여분의 소금이 당연히 밖에 있는 sea water, 바닷물을 흡수하겠죠. 흡수하다 못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swell up, 부풀어 오른다니까. 커즈는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fix예요. swelling, 안 돼. swell up, 부풀어 오르다. 아까 내가 뭐로 패러했어요? expand. 그죠? inflate. 이런 거. inflation. 그쵸? 증가하고 커지고. inflation 있잖아요, 우리. 그죠? 반이어도 쓸게요. 부풀어 올라. 반대 뭐요?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그치? 수축하다. shrink. contract. 둘 다 알고 계세요? contract도 수축하다. 이제 무작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정리해. 만약 체액이 당연히 해양생물의 체액이죠. 더 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닷물 흡수해. 바닷물 흡수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 그쵸? 자, 어법 변형 갈게요. 어법 변형 갈게요. 잘 봐라. 여기 인이 있네요. 앞에 sea water, 더 sea water가 뭐가 돼요? 선행사요. 여기 뭐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위치요. 그쵸?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됐죠. 맞아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죠. 그럼 위치 써. 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인을 없애고 싶어. 앞에다 인을 붙여.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인 위치로 내겠죠. 그쵸? 이런 유형이 이번에 미간고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어법적으로 뭐 틀린, 맞은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할 때. 전치사 뒤에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원래는 대시 들어갔었는데 전치사 끌고 와가지고 인위치로 바꾼 거.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니까 실수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어법 변형 발표할게요. 여기는 인 앞으로 끌어당겨서 인위치로 쓰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뒤에가 어때요? 완전하겠죠. It leaves로 문장이 끝나니까요. 좋아요. 뒤로 넘어가요. 마무리합시다. 자, on the other hand 나왔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뜻이죠. 반면에. 동의적인 표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의적인 표현. 지훈아, 반면에, 반대로, 대조적으로 뭐가 있죠? 네, on the contrary가 있고요. 또 네, on the contrary가 있고요. 또 김손이 얘기합니다. 손이 그렇죠. in contrast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처럼 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수연이가 얘기합니다. 도연이가 얘기해볼까? 영서야? 정답. 좋아요. 반대로 만약에 반대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죠? The amount of salt in the sea water.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salt in the body fluid of the sea animal. 바다 동물들 몸속에 있는 체액소 소금의 양보다 더 높아요.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더 높대요. 체액 속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바다 생물의 몸속에 있는 물을 뭐 하겠어요? 끌어당기겠죠. 흡수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네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겠죠. 물이 자꾸 빠지니까요. Extra salt in the water. 자, 바닷물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끌어당깁니다. draw, 중요한 표현이에요. 끌어당기다. 뭘요? Out of the creature's body. 해양생물로부터의 체액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Causing it. 해양생물들의 바디가 신체가 to dehydrate and shrink. 당연히 탈탈탈 물이 없어지겠죠. 수분이 빠지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자, dehydrate 수분이 빠지다. hydrate no D가 꼭 붙어야 돼요. 수분이 빠지는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dry out 되는 거네요. 맞아요? dry out 되는 거예요. 맞아요. shrink 아까 내가 동의어 써줬잖아. contract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수축 요약문의 형태에서 만약에 정리해서 나오면 contraction 뭐 contract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shrink 대신해서. 그죠? 줄어들었어요. diminish 괜찮을 것 같아요. 끌어내다. 체액을 끌어낸다고요? 바닷물의 여분의 소금이 체액을 당기는 거죠. 쪽쪽쪽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썩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썩 빨아들이다 라는 표현이니까요. 당기다, 풀 괜찮아요. 이런 단어도 바꿔 쓸 수 있다. draw 대신해서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어법 하나 더 갈까요? causing 분사구문이잖아요. 예, 분사구문 앞에 컴마가 있는 거 보니까 전체로 문장 다 선행사 받아주고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법 변형으로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 뭐예요? 앞에 있는 creatures의 body, 신체를 말합니다. 해양생물의 몸뚱이를 말해요. 자, 그럼 옆에 정리해. 만약에 반대로 바닷물이 더 짜대요. 바닷물이 더 짜요. 바닷물이 더 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양생물의 몸속에 있는 체액이 어떻게 됩니까? 방출됩니다. 방출, 릴리즈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듭니다. 수축. 수축이라고 써도 돼요. 아, 그럼 이거네요. 결국에 체액이랑 바닷물에 뭐가 발생해? 염도 차이. 내가 좀 이따 염도 단어 알려드릴 거예요. 염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몸이 팽창할 때도 있고 혹은 수축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엔 결론 뭐야? 해양생물은 바다생물은 뭐 해야 돼요?
염분과 수분에 뭐가 필요해? 균형이 필요해. 밸런스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죠. 염분, 염도, salt, salinity, 염도, salinity, 염도란 뜻입니다. 한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주제. 소금의 농도를 생각해봐야 되라. 농도, 지우, 농도, 선우, 태연아.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정도가 엄청 어때? 소금의 정도가 진한 거잖아. 은수, 지우. 아 뭐야, 아이 컨택도 안 해. 빨리 뭐야. 그러면 자, C로 시작해. 그거야. 다시 말해봐. 그래, concentration. 좋아. 소금의 농도에 대한 차이가, 얘가 주어지? affect.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에? 니네는 쭉 써. 나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쓰는 거야. Water balance in sea creatures. 요약문도 있는데 요약문은 전공법 노트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드릴 때 다 써드릴 거니까 그때 따로 공부해 주세요. 일단 선생님 필기한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자, 37번입니다. Distinguishing moth from butterflies on outward appearance. 외관상의 생김새로 나방과 그리고 나비를 구별하고 구분 짓는 것은요, is not a race.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that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rules of thumb, 엄지, 그지? 엄지로 손꼽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경험적 방법, 실용적 방법 다 돼요. 내가 뜻으로 여러 개 알려주는 이유는 패러 있을 때 practical 같은 단어가 쓰여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뜻 2개 쓰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 모스랑 버터플라이를 서로 구별하는 방법. 외관상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몇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이 있다. 단어 outward, 외관상의 appearance, 생김새. 한 번씩 쓰면서 외우면 되겠지. 단어에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단어 암기해야 되는데, 그지?
얘들아, not always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란 단어는 알 필요 없고 해석이 제대로 돼야겠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알면 안 써도 돼.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나방과 나비를 뭐 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데는 뭐가 있다? 경험적 방법들이 존재한다. 경험적 방법들이 존재한다. 계속요. 대부분의 나비에게 있어서 얘들아 봐봐. 1번에서 몇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갑자기 대부분의 나비에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예를 들겠죠. 그러니까 for example 같은 거 들어가면 괜찮겠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비에게 있어서 더듬이가 괜찮아? 더듬이 근데 뒤에 동사가 and가 아니라 and네요? 그럼 얘 복수 형태란 뜻인데. 그리고 심지어 뒤에 뭐로 받았냐면 they로 받았어. 복수야. 단수는 많대라. 자, 나비에게 있어서 더듬이는 and with a small club-shaped swelling. club-shaped 곤봉 모양이란 뜻이에요. 곤봉 모양의 swelling, 부푼 것, 혹이네요. 곤봉 모양의 혹, 작은 곤봉 모양의 혹으로 끝납니다. 더듬이가. 나비가 이렇게 있잖니? 몸뚱이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곤봉은 면봉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end with 끝나다. 그죠? 끝으로 그 더듬이 끝으로 그 곤봉 모양으로 끝나다. 반면에 나방에게 있어서 나방의 더듬이는 are usually 어때요? 깃털 모양의 or 그리고 fine tip 미세한 끝부분으로 갈수록 내로 좁아진대요. 그러니까 더듬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삐쭉해진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 뾰족한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늘어진다고 했으니까, 좁아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냥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나비는 더듬이가 어때요? 곤봉 모양의 혹이고요. 나방은 깃털 모양이고, 그리고 fine tip 미세한 끝으로 가면 점점 더 좁아지고 가늘어진대요.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별 방법 첫 번째 더듬이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별 방법 첫 번째입니다. 구별 방법 첫 번째, 더듬이 모양에 대한 얘기. 두 번째, butterfly. 나비들은 tend to rest with their wings held shut above their body. 나비들은요,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한 채로? with 그들의 날개가 above their body. 그들의 신체 위에서, 당연히 얘들아 날개가 위에서 펴지고 위에서 닫히고 하겠죠. 그죠? 그 위에 붙어 있으니까 날개가 그들의 몸 위에서 목적격 보호, 헬드샷 닫힌 채로, 홀드는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유지된 채로, 뒤에 PP 형태로 쓰였고 샷도 닫힌 이란 뜻이거든요. 닫힌 상태로 유지된 채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닫힌 채로라고 해석할게. 역시나 PP 형태. 그럼 얘 뭐야? 뭐뭐 하면서 한 채로. 그렇죠?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 닫힌 채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날개가, wings가요. 그쵸?
반면에 나방은요 usually rest with the upper side of the wings on full view. 뭐한 채로 휴식을 취해요? upper side of the wing. 아, 윗 날개를 전부 다 어때? 다 펼쳐. on full view. 완전히 다 드러난 상태로 활짝 피고 쉬는 거야. 나비는요? 다 접어. 이렇게. 하나로 접어서 이렇게 딱 겹치게. 날개를 접어가지고 쉬는 거고, 나방은 활짝 펼친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쵸? 이건 미안한데요.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좀 그렇네요. 그림 그리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동사 rest s 붙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butterflies 바로 뒤에 tend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꼼꼼하게 수일치 체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여기도 뭐뭐 한 채로라고 하는 with가 쓰였는데 the upper side of the wings 얘가 똑같이 목적어가 되고 뒤에 목적격 보호로 전면구가 쓰였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 with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분사 구문이고요. with 뒤에 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로 쓰였을 때 명사 목적어가 되어지고 당하는 입장이면 과거분사 pp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올 수 있어요? ing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올 수 있어요? 전면구도 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지문에 이 내용에 쓰인 첫 번째 어법 표현 pp로 쓰인 held shot이 되겠고요. 두 번째 on full view는 전면구로 쓰인 게 되겠어요. 하나는 pp로, 하나는 전면구로 쓰인 with 부대 상황의 어법적 표현들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야?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 나비와 나방이 날개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각각의 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휴식을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로 날개를 샵 닫아. 날개를 닫고 쉬는 거지. 나방은요, 날개를 활짝 펼쳐. 날개를 펼치고 쉬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계속 further distinctions. 계속 구별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더듬이 모양, 두 번째 쉬는 자세.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대요. 그 이상의 구별이에요. further. 아까도 further가 동사를 꾸미는 형태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distinction을 꾸미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구별. 자, 그 이상의 더 나아가서 구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구별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By looking for a tiny hook. 갈고리 말하는 거죠. 갈고리. 작은 갈고리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상의 구별을 또 지을 수 있대요. 나비랑 나방 사이에. by ing 뭐뭐 함으로써 look for 찾다 살펴보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관찰하는 거니까 observing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자, 근데 그 갈고리가 무슨 역할 하는데요? up for, behind. 뭐야? 뒤쪽이에요. 앞날개랑 뒷날개를 뭐 한대요?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작은 갈고리.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A feature only present in moth. 나방한테밖에 없대요. 나비는 작은 갈고리가 없어요. 나방은 있어요. 나비는 없고 나방만 있는 그 이상의 구별. 뭐예요? 작은 갈고리요. A tiny hook. 다시 말하면 뭐예요? A feature only present in moth네요.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갈고리가 둘 다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방만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는 있고 없고니까 갈고리 유무네요. 유무. 그죠? 둘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 A feature
only present in most에게만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엔 only, unique, 고유한 누구에게만? most에게만. 그치? 나방에게만 고유한, 나방에게만 있는, only 들어가야 되겠다. only 나방에게 고유한. 그쵸? 고유한. 같은 뜻이죠. 뭐 나방한테만 있는 거니까요. present 존재하는 형용사지. 당연히 얘 꾸미고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정도 생략됐어요. which is 정도 생략됐어요. 전형적인, 정형화된 고정관념 영어로 뭐예요? 스테레오타입이죠. 그쵸? 정형화된, 획일화된 차이. 정형화된 차이예요. 그러니까 with부터 어디까지? cast, gloomy. 뒤에까지 다 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까지 치야겠다. 이렇게. 자, with 뭐뭐 하면서 한 채로, 그리고 목적어 못스, 그리고 cast as. cast A as B예요. 원래 cast A as B. A를 B로서 묘사하다. 이렇게. cast 목적어 as B. 그런데 지금 목적어 없어요. cast는 과거 분사도 원형이랑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형태 동일. PP 형태로 쓰인 거예요. 묘사된.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없고 뒤에 전면구 붙었죠. 뭐뭐로서 묘사된 이란 뜻이에요. 아, 나방이 글루미하고 녹터널한 커즌으로 묘사된 채로 정형화된 차이가 뭐다? are 정말 단순하게 잘못되었다. 정형화된 차이니까요.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형화된 차이는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박아놓은 거야. 무조건 나방은 이래야 되고 나비는 이래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픽스드 된 거야. 픽스드 된 게 정형화된 거야. 그래서 얘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으로 바꿀 수 있어. 고정관념. 그지? 자, 앞에 주어 differences 복수네. R. 그죠? 수일치. 자, 중간에 볼게 그러면. cast as, cast A as B인데 원래 정리를 해보자면 cast A as B야. 얘는 묘사하다, 서술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 온 거죠. 묘사된, 뭐뭐로서 묘사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나비는 굉장히 화려해.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컬러풀해. 그리고 굉장히 해를 좋아해. 버터플라이는 우리의 정형화된 fixed stereotype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한 나비의 사촌. 누구? 나방. 나방은 어떻게 묘사된대요? 글루미, 칙칙해. 그리고 nocturnal, 야행성에 밤에만 돌아다녀. 얘들아, 저기 뭐야, 뭐 어디 산책 가거나 아니면 캠핑 갈 때 조명 켜놓으면 조명에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나방이 붙어 있죠. 그쵸? 야행성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으니까. 칙칙한 색깔, 회색이고 막 검은색이고 막 갈색이고 만지고 싶지 않게 생긴 그런 나방들이죠. 그런 야행성의 나비의 사촌으로 묘사된 나방의 그런 정형화된 차이가 근데 어때? 잘못됐대. 왜? 정형화된 차이는 고정관념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비, 나방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나비는 화려하고 해를 좋아해. 나방은 칙칙하고 야행성이야. 근데 아니래. 얘들아, 나방 중에서도 나비처럼 brightly colored,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나방들이 많대. 그리고 and many which are active throughout the day. 야행성인 줄 알았는데 낮에 내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나방들도 많다네. which부터 day까지 가로.
many 뒤에 뭐 most 정도 생략이 될 거지? 얘도 주어 동사. 좀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넉터널 야행성이 그 얘 뭐요? 얘는 주행성이란 뜻이야. 낮에만 돌아다니는 거. 그 짝꿍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서 왜냐면 니네 이번 중간고사 때 그 종이 성질 나오는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막 들어가 있더라고. 패러 해가지고 싹 다 바꾼 지문 있잖아. 문장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거. 그거 완전 지문 다 바꿨잖아. 거기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 혹시나 몰라서 알려주지 않은 단어가 나올 수 있잖니? 얘랑 반대되는 단어야. 얘는 야행성, 얘는 주행, 낮에만 돌아다니는. 낮에 돌아다니는 다이어널. equally,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마찬가지로 연결어 다른 걸로 바꿔. likewise. 그리고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re are few nocturnal butterflies. 반대로 우리가 나방이 야행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비도 야행성이 있대. 밤에 돌아다니는 나비들이 있어. 그리고 plenty 이때 생략된 건 butterfly겠지, 그치? 안 써도 돼. 연결하면 돼 그냥. butterflies 많은 나비들도 있어요. come clothed in shade of brown and gray. 칙칙한. 아까 글룸이 얘기했지, 그지? 칙칙한 색깔. 갈색조를 띤, 그지? 갈색조 띤, 혹은 뭐 회색조를 띤. 얘는 뭐뭐로 입혀진. PP 형태로 쓰였습니다. 뭐뭐로 입혀진. 갈색과 회색조로 입혀진 그러한 많은 나비들도 있다고요. 알 있고 주어 있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나비랑 나방을 생김새로 구별하는 건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어. 그래서 더듬이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쉬는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갈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치? 그럼 외관상의 생김새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방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비가 갖고 있고 나방이 갖고 있는 특징 나비가 갖고 그 나비가 갖고 있는 특징 나방이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To think of. 나비 나방을 둘 다 together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센서블하대. 센서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대. 그럼 맞는 거지. 그 얘기가 맞는 거지. 그치? 구별 지으면 외관상으로 구별 지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그렇게 디스팅션 하는 거야? 아니래. 그냥 얘네들을 나비 나방 한 번에 나비도 나방도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치?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자. 묶어서 생각하자. 나비 나방 둘 다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인 곤충이다 라고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요지입니다. 요지. 화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의도. 주제는 주제고 요지는 화자의 의도가 전달되어 있는 거죠. sensible, 타당한, 합리적인, reasonable, rational. 그치? 빈칸. 박스. 그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자. 누구랑 누구? 나방이랑 나비를. 왜냐? 보스, 버터플라이, 모스 둘 다 어때? 보스는 복수 취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S 붙었고 주어, 동사, R 왔어요.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곤충이야 둘 다. intriguing, captivating.
한 문장 정리. 차이점도 있죠. distinction 했다고 했으니까 distinguish, 그지? distinction, 구별, 구분, 차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둘 다 아름답고 fashionating한 insect다. together, 함께 생각하자. share, 공유된 아름다움. beautiful, fascinating이라고 했으니까 beauty. 나비, 나방. 또 쓰기 여러분들도 귀찮을 것 같아서 나비, 나방.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과 그리고 공유된 아름다움. 차이점도 얘기하긴 했으니까요. 외관상에. 그래도 이거는 그럼 얘랑 반대됐을 때 유사점 해도 되겠다. similarity.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들어. 주제 제목 찾는 거 헷갈려 하잖아, 니네. 나비랑 나방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 그지? 그걸로 뭐 할 수 있어?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구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1, 2, 3로.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이거 뭐 니네가 써. 더듬이. 또 뭐 있어 이거. 니네가 정리해.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구분법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 나비, 나방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거. 그지? 칙칙한데 칙칙한 나비도 있고 칙칙한 나방도 있고. 그지? 낮에 주행성으로 다니는 나비, 나방 둘 다 있고. 그래. 근데 이런 구분법에 잘못됐다라는 표현 wrong,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런 고정관념 언급하면서 이 고정관념 버리자. 그리고 나비, 나방을 함께 이해하자. 그지? 왜 함께? 왜? 둘 다 다양하고 아름다우니까. 마지막 지문입니다. 얘는 좀 쉬워. 카메라 38번이요. 얘들아, 금요일날 클리닉은 선생님이 그 부교재 좀 두꺼운 거 드렸잖아요. 오늘 숙제검사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금요일날에는 무조건 할 거예요. 내가 프린트 2개 가져오라고 했지, 그지? 사과 프린트랑 부교재 프린트. 그 부교재 프린트에 있는 문제 뽑아가지고 그거 클리닉 볼 거예요.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자, there are numerous. 아까 뉴머리컬 나오지 않았어요? 넘버, 많은, 수많은 야생동물이 is managed, 관리되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해요. 얘들아, 완전 안 해? 여기 that 관계 부사 대격 혹은 in which. how는 돼, 안 돼? 안 돼. 네, 맞아요. 야생생물이 관리되는 방법은 뒤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되는 방법 모두 imply, 뭘 암시하고 함축하고 있어요? 뭘 수반하고 있죠? stewardship, 관리 책임. 다 관리하는 책임이 따라요. 관리의 정도가 다르겠지. 그치? 책임의 정도가 다르겠죠. 관리 책임의 정도가. 그리고 can be classified into, 분류될 수 있어요. 크게, 넓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broad, 넓은. 두 개의 넓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active management, 적극적인 관리와 and 두 번째, inactive management, 수동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인 관리요. 주제야.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관리 책임이 따르는 두 가지 방법,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
자, 그러면 적극적 관리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적극적 관리는 does something, 무언가 하는 거예요. to the population, population 개체 수를 말합니다. 개체 수, 개체군, 개체. 개체군에게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예요. 예를 들면 such as increasing, 증가시켜요. 개체군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우와 개체 너무 많이 생겼어. 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개체군의 증가와 감소와 같이 개체군에게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직접적인 방식으로요. 뭘 통해서요?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요. 어떤 전략이요? Like translocations. 거주지를 이전시키거나 거주지 이전. 로케이션 위치 아닙니까?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거주지 이전. or hunting. 사냥하는 겁니다. 왜? 개체군 너무 많이 생겼어. 좀 죽여야겠어. 이렇게. 그지? 개체군 너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살려야지. 포식자가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시키자. 괜찮지? respectively 각각이란 뜻입니다. 각각 어쨌든 그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주지 이전이나 혹은 사냥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야 얘들아 액티브, 다이렉트, 스트래터지스 같은 표현이야. 적극적이야? 그건 결국엔 직접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관리한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전략을 통해. 전략이 뭔데? 의도된 거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액티브야. 계속요. populations. 야 여기 봐. 개체군들은 또한 be actively managed. 줄쳐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바꿔 alter 변경하고 바꿔. 자, habitat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s of a population. 그 야생생물의 개체군에게 benefit,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서식지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볼까요? 만약에 population numbers, 개체군의 수가 are too low, 너무 낮아요. low 합니다. for the goal of management agencies, 관리하는 관리 기관의 목표에 있어서 그들의 목표를 삼았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야생생물의 개체군의 숫자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늘려야죠. 그쵸? 그랬을 때 다른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관리가 can be incorporated 포함된 included 쉬우니까 안 쓸게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other active management에 대한 예시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끝까지 such as 예를 들면 predator control 포식자, 먹이사슬 위에 있는 이 개체군보다 먹이사슬 위에 있으면 얘 잡아먹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포식자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어. 왜? To minimize 이 개체군의 새끼들, neonatal, 갓 태어난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막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죠? 외우고 나서 사실 까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들아. 특정 단어니까. 사실 이런 단어 모른다고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모른 단어는 그냥 내가 영어로 읽으라고 했지 니오나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갓 태어난 근데 우리는 내신이니까 죽음을 뭐 하기 위해? 최소화시키기 위해. 죽으면 안 되지. 새끼들 죽으면 안 되지. 얘네들이 다 커서 이제 개체수를 늘리는 건데. 그쵸? 혹은 habitat improvement to provide required cover for neonate. 누구? 갓 태어난 새끼들. 얘네들이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은신처, 요구되는 은신처, 필요한 은신처,
필요한 의인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서식지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가 포함될 수 있대요. 즉 명사 1번과 같은 그리고 명사 2번과 같은 그러한 적극적 관리가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such as 뒤에 명사 1번 그리고 and habitat improvement 명사 2번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to provide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 2번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명사 1번 뒤에 있는 minimize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어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신청 할까요? 의인신청? 필요한 의인신청, 필요되는 의인신청 뭐가 있어요? shelter 그치? refuse 또야? 이건 동의어지 그냥 protection 해도 돼 보호 포식자들로부터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한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괜찮아 이런 게 이제 맥락 어휘인 거야 유의어 자, 이러한 노력들을 represent active approaches to management, approach to 뭐뭐에 대한 접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present 나타내다, 보여주다. 자, 여기까지 뭔 얘기야? 액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액티브, 적극적인. 여기까지 액티브한 얘기를 했어요. 액티브 관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볼게요. 6번. Other populations. 다른 개체군들은요. May not be actively managed.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뭐 넣으면 돼?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네. However, 몬디아더랜드 반면에 그치? 야 이거 보라색으로 체크하지 마. 이거는 화목반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내가 까먹을까 봐 체크하는 거야. 이건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나만 구별하려고. 자 이런 다른 파퓰레이션들은 당연히 관리되지 못할 수 있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얘들아 국립공원에 누가 그 관리를 하나요? 아니잖아. 야생동물들 막 다 망아치처럼 뛰어다니고 서로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관리가 적용된 겁니다. 자, 국립공원에서의 그 개체군들처럼 여기 있는 other populations 복수로 받아줘서 도우즈 간 거고요. 그러한 개체들처럼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지지 않을 수 있대요. 괜찮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관리, 그러니까 inactive한 관리를 말하는 거지. inactive한 관리. 결국에는 개입을 많이 해요? 아니요. 최소한의 개입을 합니다.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매니지먼트 액티비티스는 어때요? 미니마이즈, 외부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미니마이즈예요. 맥시마이즈가 아니라 당연히 개체군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터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external, 외부적인 영향들 이런 거 최소화시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초록색. minimize external influence on population and habitat까지 초록색. 그렇군요. 외부의 영향을 줄이는군요. 그리고 그것은요. often involve. 뭐를 수반하느냐. 바로 management of humans and not animals. 동물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관리. 그죠? 인간 관리. 인간들에 대한 관리. 인간들에 대한 관리요. 인간들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근데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개체군들은 인간들에 대한 관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최소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영향력은 인간들이 하는 인간의 개입, 관리. 그지? 인간 관리. 인간의 개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을 포함한 외부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럼 결국엔 인간의 개입도 뭐 하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쵸? 얘랑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낫은 그대로 있고 애니멀이랑 휴먼이랑 자리 바꾸면 무관한 문장 되는 거야. 그지? 위치 바꾸면 안 돼.
요약 문제는 너무 길어가지고 전공법 노트에 선생님 써드릴 거고요. 한 문장 정리할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나는 니네 밑에 이 자리 있으면 쓰시면 돼요. 두 가지의 접근 방법. 와일드라이프, 야생생물의 매니지먼트,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액티브. 근데 액티브를 안 쓸게요. 다이렉트. 직접적이죠. and 그리고요. 미니멀. 직접적인 것도 있으면 최소화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미니멀 인터벤션. 개입. 단어 나왔다. 중요한 단어 아니야? 그지? 미니멀 인터벤션. 얘는 본문에 나온 액티브가 되는 거고 얘는 인액티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더. 밑으로 내려봐.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괜찮지? 인간 개입 포함됐다며. 인간 개입 최소화. 인간 개입 최소화. 인간들의 개입 최소화. 영어로 해볼까? minimize human 개입 인터벤션 말고 interference 개입. 그치? 이런 표현도 있어요. interference. 그래서 1번 주제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단어 공부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조용히 다녀오세요. 잘라있는데. 네, 조용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